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대 집안 대무 정보까지 조회, 국세청 직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서 적발, 결혼을 앞두고 내부망으로 도덕 증여 내역 조회, 399명 적발, 8명 징계 통보.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2023년에서 4년 사이 국세청 직원 389명이 사적으로 주변인을 대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국세청의 정보보안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세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결혼 상대 측 가족과 친인척 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2명은 자신의 결혼 상대 측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으며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측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중 혐의의 가능성이 큰 33명을 선별해 추가 점검을 진행했고 관련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면 안 될 짓을 공무원들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월권이죠.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친인척이라든지 예비 신랑을 뒷조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흥신소가 해야 될 짓을 저 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 여기 구체적인 사례가 적혀있는데 한번 보세요. 직원 A씨는 예비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증여세 신고서와 결의서 등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비 배우자의 모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관련 증여 내역까지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예비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과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를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받고 징수 결과 내역과 신고 자료 등을 조회 열람했다. 또 과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된 계기를 알아봐달라 부탁을 받고 증여세 처리 경위까지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라는데, 아 죄송합니다. 흥신소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흥신소 직원들한테 미안한 거잖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비교 불가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걸린 것만 저 정도다. 안 걸린 것까지 하면은 얼마나 더 저런 짓을 했을지 모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짓을 했죠? 예비 신랑 재산 조사, 예비 시부모 재산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왜 했을까? 아니 맞잖아. 결혼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언제 걸려도 걸리는데 처벌을 면치 못할 텐데, 물론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죠. 그건 좀 이따 보시면 아실 테고,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비 신랑의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궁금하잖아. 이건 사회 문화 현상 같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사회 문화 현상이 아니고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 어떤 문화가 이런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말이죠. 어떤 문화죠? 가족보다, 심지어 건강보다, 친구보다, 직업보다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즉 돈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잖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결혼할 때 상대방, 즉 배우자의 직업 종류, 수익 여부, 재산의 정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허영심이 문제가 많다면서 뉴욕타임즈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허영심을 산물 같은 사회 문화를 소개했던 거잖아.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못하는 이유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건 이런 사건, 아까 소개시켜드린 기사와 유사한 사건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전 연인 가족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 왜? 한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돈을 얼마나 숭상시하는지, 굉장히 위험한 짓이지만 돈을 중요시 여기니까 저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아니 자기 직업 커리어에 흠이 엄청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급이 느려지거나 감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남자친구 재산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알아본다니까. 불법인데도 한다니까요. 왜?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공무원 사회가 그나마 돌아가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공무원 사회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많았겠죠. 물론 어느 성별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남자들이 보는 조건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언니 아들은 나이, 성격, 얼굴 이런 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저런 돈에 관한 조건을 따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래서 그 유명한 짤이 도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하지만 언니 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라는 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화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돈을 중요시 여기냐고요? 자기가 잘 벌면 되지 남편 벌이에 왜 저렇게 많이 기대냐고요? 그걸 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못 버는 언니야를 소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기가 부족하니까 상대방에게 많이 요구할 거 아니야. 배우자 될 사람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이
집이 잘 사는 언니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 비슷한 남자를 원할 테니까. 잘 사는 집안의 남자를 요구할 테고. 그렇다면 어떤 언니야를 확인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월급을 정말 많이 버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줄였어? 배우 월 900만원 중반 정도 벌어. 그래서 월 500만원 쓰고 나머지 400 중반은 저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객관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 내 소득이 높은 쪽인 걸 아니까 앞으로 현금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드도 좀 아껴 모으고 싶은데 좀 돈을 많이 쓰는 건 두세 달에 한 번씩 가까운 해외 가고 출장에서도 미국, 유럽 물가가 비싸니까 돈 많이 쓰고 연 1회는 좀 길게 북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나 이런 곳을 다녀오니까 1000만원은 깨지는 것 같긴 해. 이걸 줄여볼 생각이긴 한데 그런데 그거 제외하고도 한 달에 아래 것만 해도 400만원이긴 하거든. 운동 월 20만원, 옷 월 100만원, 집, 공과금, 월세 포함 150만원, 경조사비 30만원 많을 땐 50만원, 식비 100만원. 이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놀랄 놀자죠. 두 달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고 수백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장기적으로 굉장히 먼 곳을 가서 1000만 원 가까이를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옷을 매월 100만 원치 산다고요. 월세를 150만 원짜리 살아. 그냥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잖아.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이 언니야가 적지 않게 쓸 금액, 언니야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쓰는 지출이 여기 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뭡니까? 피부과 비용이잖아. 성형 비용이잖아.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에 화장품 비용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900만 원을 벌더라도 돈을 거의 못 모았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린 뭘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읽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래서 남편이 돈 많아야 된다고 언니아들이 주장한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읽어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언니야도 그 돈에 맞춰서 다 써버린다니까. 이건 200만 원을 벌더라도 1000만 원을 벌더라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대기업 언니아인데 결혼할 때 모은 돈이 없대. 남자친구는 3억 5억 모았는데 같은 대기업인데 10년 넘게 일한 언니아는 연봉이 1억인데도 3천만 원 모았다는 거야.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버는 거에 맞춰서 다 쓴다니까. 아까 예시를 다시 볼까요? 식비 100만 원요. 저 말은 회사에서 주는 밥 그리고 외식을 주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싼 거는 사 먹지 않더라도 집에서 안 해 먹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월세 150만 원이란 말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살기에 분에 넘치는 곳에 산다는 이야기잖아. 아니면 위치가 좋던가 그것 또한 분에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에 월 100만 원 쓴다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저도 키가 크지는 않아서 옷을 입어도 티가 안 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전역하고 몇십 년 동안 키 173에 몸무게 70kg를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살, 5살 때 샀던 바지를 아직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싼 브랜드의 옷을 안 사는 이유가 과연 사이즈가 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다림질만 잘하면 내 여자가 나의 옷에 브랜드만 보지 않으면 이게 천원샵에서 나온 제품인지 땡땡클로의 옷인지 땡땡 비통의 옷인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미카이 데키마스까? 결국에는 여자를 잘 만나면 비싼 옷보다는 내 원래 몸, 내 건강한 신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래서 옷을 안 산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기 몸을 가꿀 생각은 안 하고 돈을 펑펑 쓰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쓰겠죠? 저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혼 남성분들 중에 결혼 의지가 있으신 분들 91%는 결국에는 같은 나라 언니야라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통계로 나오는 거잖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결혼 의지가 있으신 분들 91%가 국내혼을 하신다니까. 그렇다는 말은 결혼하고 남아있는 언니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모아서 결혼하는 사람들 비중 중에 지금 결혼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미혼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런 게 무섭다는 거야. 미혼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소수만 돈을 안 모으겠지만 그 소수가 많아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결혼할 때 남편 된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확인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겪다 보니까 미혼의 남성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언니아들의 눈높이를 충족 못해서 결혼에 회의감이 들어서 미혼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 수치가 무려 30대 중반까지의 남성 75%가 미혼인 결과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전무후무 30대 중반까지의 남성이 미혼이 75%인 경우는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언니아들도 미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괴상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나는
일요일 결혼식 남자친구 대행구예요. 가차 필수입니다. 건당 5만원이고요. 일요일 10시에서 1시 3시간 가차 있으신 분, 자연스럽게 팔짱, 어깨 감싸주는 정도만 스킨십 가능하신 분, 대전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피고 와주시고 결혼식장까지 같이 이동 후 식장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대전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주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안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정장을 필수로 착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키는 177에서 183 사이, 체격은 보통에서 살짝 건장하신 분을 찾고 있어요. 나이는 94년생부터 00년생 사이로 외모가 멀끔하고 단정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한 인상을 가지신 분을 환영해요. 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자차를 써야 되는데도 3시간에 5만원요. 그것도 주말에. 아니 이 사람은 일을 안 해봤나? 주말 수당은 어디서 빠져먹었는데요? 주말에 일하면 몇 배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름값은 뭐 조상신이 대신 내줍니까? 차 유지비는요? 아니 택시 기사를 3시간 쓴다 하더라도 저보다 많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이제 하다 남자친구 있는 척 하려고 그걸 구인 사이트에 올린다는 거야. 중고마켓에 올려서 남자친구 대행을 구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 결혼하려는 예비 신랑 뒷조사를 하지를 않나. 500만원 버는데 몇 년째 돈을 못 모으고 있지를 않나. 남자친구 없다고 부끄러워서 알바로 남친을 구하고 있지를 않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미혼이신 분들 중에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깡으로 버텨셔야죠.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이팅입니다.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